그게 함대가 몇 척이라고? 12척에서 들어왔다고요? 어째 이런 일이. 당시 그 주력선이었던 우리 판옥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판옥선은 그 바닥이 평평하다고 그래서 평저선이라고 합니다. 평저선. 평저선이기 때문에 그 연안항해하고 또 전투할 때 이렇게 도는 선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파도에 약합니다. 네. 그래서 한 2m 정도의 파도가 치면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산 앞바다는 바로 외해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잔잔할 때도 2, 3m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마루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조선 수군은 운행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거기선 전투를 하면 안 되네요. 안 되죠. 또 한 가지 또 그 조선 수군에게 불리했던 점은 이제 우리 조선 수군이 움직이는 것이 그 연안에 있던 외성에서 다 보입니다. 드러난 작전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조선 수군이 출전했을 때 들어가서 쉴 만한 항구가 없다는. 네. 아니 근데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경험이 많았던 우리 원균 베테랑 원균 장군이 이 정도의 그 문제도 미리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전투를 감행했을까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균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조정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수륙 합동장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긴 해요. 아, 원균도요. 진짜요? 예. 아니, 그 두 명의 수군 통제사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했어야죠. 왜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작전의 최종 결정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명장이죠. 권율 장군에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육군이잖아요. 네, 도원수 권율 장군이 네. 수군과 육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권율 장군이 왕명이 이제 나가서 싸워라잖아요. 그래서 권율이 재촉을 합니다. 원균이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원균을 장형. 예? 곤장? 곤장은 아니고, 네. 곤장은 좀 다른 거고, 독전을 한 거죠. 네. 나가서 싸워라. 왜 안 싸우느냐.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원균 나이가 50세가 넘었는데 게다가 장군은 어떻게 사기 꺾기라고. 아마도 부하가 대신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제 우수사 이혁기가 잘못했을 때 군간 데려다가 곤장을 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방답 첨사가 뭘 잘못해도 휘하 군간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본인이 맞은 것보다 더 불쾌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굴욕적이죠. 바로 그 이후에 원균이 이제 조선 수군의 전 세력을 이끌고 이제 부산 쪽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부산 앞바다로 진격을 했는데, 날씨가 나빴어요. 그래서 정박지를 구하지 못해서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겨우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일본군이 매복을 해 있다가 이 조선 수군을 공격해 오는 바람에 거기서 또 쉬지를 못하고 바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수군들이 꼼짝 못하고 바다에서 밤을 보내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전력이 정말 좋지 않았을 때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 전투를 벌이는 거고 거기에서 패배를 한 거죠. 본인이 이제 나가 싸워야 된다라는 선조의 어심은 읽었지만 본인도 부산 앞바다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장계를 올린 걸로 봐서는 이거는 근데 권율이 와가지고 장까지 때렸다면서요. 뭐 본인이 맞았던 처음엔 부하가 올렸잖아요. 맞았던. 네. 처음에는 올렸지만 본인은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시에 국왕의 또는 자기 사령관의 명령에 따른 거예요.